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비롯해 영변 오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정황이 있다고 IAEA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것입니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고량을 늘려가면서 핵탄두 운반체를 다원화하는 등 핵무기 양산 체계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월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무동당 8차 대회 열병식에서는 신형 SLBM, 북극성 5 COC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핵잠수함을 개발하면 미국 전역이 북핵의 사정거리 안에 있게 돼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핵잠 개발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우리 해군에서도 2019년부터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했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한국형 핵잠 개발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 같다는데 정치적인 결단만 남은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군 당국은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하고 SLBM 10여발을 탑재할 수 있는 장보고 3 배치 3로 4,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배치 3는 4,000톤급인데 현 단계에서 추진 방식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기도 했는데요.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에는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비용과 기술 외에도 핵연료, 원자로 등이 필요한데, 핵잠의 원자로는 한국형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를 개량해서 쓸 것이라 합니다. 한국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전원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을 2015년 미국과 맺은 적이 있죠. 그런데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까지도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구형 핵잠을 빌려주거나 판매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자국의 전략 자산인 핵잠을 해외에 판매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전쟁이 끝나고 중국,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벨트에 있는 동맹국들과 더욱 친밀한 연합체 결성을 서두르고 있고, 중국은 알리바바 제재 이후 최근 연예계를 강력 단속하는 등 전국민 정신무장을 서두르는 상황이 됐죠. 9월 1일 미국 하원에서는 파이브 아이스, 기밀정보연합체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의 참여를 달라고 러브콜을 보냈는데, 바로 이날 원자력 발전소의 폐연료봉을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결과를 담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 보고서를 공식 수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 중 액체를 활용하지 않는 건식 방법으로 SFR 방식의 원자로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폐연료봉이 나오게 되는데, 파이로 SFR은 이 폐연료봉을 재사용하는 기술로 폐연료봉을 처리해야 하는 원자로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SFR은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소듐이 사용되고 감속제가 필요 없는 원자로 방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폐연료가 나오는데, 경제성과 안정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기술인데, 이번에 발표한 한미 JFCS 운영위원회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 냉각 보송로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지만, 파이로 프로세싱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 단계로 접어들거나 상용화 계획을 마련하려는 건 아니며, 파이로 프로세싱 후속 연구에 관한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김기석 과기정통부 거대 공공연구 협력과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지난 10여 년간 공동 연구한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장윤일 아르곤 국립연구소 석학연구원은 지난해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도가 파이로 프로세싱을 개발하고 있으나 미국이 협조해주지 않고 일본이나 유럽은 자국 사정으로 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만이 유일한데, 이런 좋은 여건인데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결국 중국이나 인도가 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10년간 1,000억씩 1조 원만 투자하며 파이로 프로세싱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30에서 40년 뒤에는 원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현재의 원전보다 170배 많은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방사능은 1000분의 1로 줄이고 처리 기간도 30만 년에서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연료봉 재처리 기술이 핵잠 개발과 무관치 않은데, 핵잠수함은 현재 사용 중인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소형 원자로와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간 수일 만에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는 디젤보다 무제한 잠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속 47km 속도로 디젤보다 2.5배의 항속으로 목표물을 추격할 수 있고, 디젤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40일 소요되는 반면
40일이면 가능해집니다. 꿈의 잠수함이고 해상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세계가 미래 권력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9월 첫날에 한국에 안긴 두 가지 선물인 세계 최고의 군사기밀 정보 연합체 파이브 아이스에 들어와 함께 일하자는 러브콜, 그리고 차세대 최첨단 핵물질 재처리 기술에 대한 한미 공동 연구 보고서 승인은 상상치 못할 만큼 엄청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미국이 왜 일본보다 앞서 항상 한국을 먼저 인정하는지 점점 웅장해지는 한국을 이제 느껴보는 일도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반응이었습니다.